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토트넘 우승이라는 문구만 나오면 콧방귀를 뀌는 현 상황, 뭐 별말이 다 나옵니다. 승리하라고 응원하는 건데 별걸 다 거는 분들도 있고 엄청 비난하는 분들도 있고 저를요. 최근에는 축구는 과학이라고까지 뭐 하더라고요. 자, 가능성 희박하다라는 거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치르다 보면 결과를 뭐 알게 되겠죠. 과정은 승리하라고 응원할 뿐입니다. 토트넘의 다음 승리를 응원하는 경기는 3라운드 뉴캐슬 원정 경기입니다. 3라운드 뉴캐슬 원정 경기에 대한 소식들을 전하려고 하니까 깜빡했던 희소식이 있더라고요. 바로 카라바오컵 일정이 껴있었습니다. 왜 우승 얘기를 굳이 꺼냈냐면 손흥민이 그토록 원하는 우승, 사실 그 우승 종류를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쵸? 프리미어리그가 세계 최고의 리그인 만큼 리그 내에서 상위권 팀들끼리만 슈퍼컵 뭐 대회를 만들어도 어느 팀이 우승할지 가늠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카라바오컵, FA컵 우승 정말 가치 있는 우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권 팀들이 이 컵 대회를 8강전쯤부터 중요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로테이션을 돌리다가 한 방씩 얻어맞고 납니다. 그딴 우승 뭐 필요 없다는 뭐 아니고 선수 기용 실패 문제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갑자기 대진표가 빅매치가 만들어지면서 꼬일 때 탈락하게 됩니다. 토트넘의 마지막 카라바오컵 결승은 무리뉴 감독 경질대회 직전인 그때죠. 레비조차도 카라바오컵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뭐 당신 나가 뭐 해버린 게 레비입니다. 하지만 카라바오컵을 우승해야 진짜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팀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는 것도 사실이죠. 토트넘은 지난 시즌 5위로 마감하면서 유럽 대항전을 나가기 때문에 32강 3라운드부터 시작을 합니다. 토트넘이 지난 시즌 카라바오컵 광탈한 거 아시죠? 하필 대진도 1부 리그 팀인 풀럼과 붙어서 승부차기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번엔 32강부터예요. 그런데 뉴캐슬이 지난 시즌 7위를 했는데도 맨유가 FA컵 우승을 해버려서 자연스럽게 밀리고 유럽 대항전 진출이 실패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라바오컵 64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상대는 1부 리그 노팅엄. 그 경기는 이번 주 목요일에 경기하게 됩니다. 자, 뉴캐슬 곤란하게 되었죠. 상대가 노팅엄 원정인데 지난 시즌 뉴캐슬은 노팅엄에게 한 번은 패배를 했고 두 경기 5골을 실점했습니다. 얕보면 큰 코 다치는 거거든요. 약팀들에겐 이 카라바오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기 우승 상금 뭐 15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경기마다 중계권료로 수십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올라가려고 합니다. 노팅엄 정도면 경기당 5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관중 수익도 있죠. 원정팀과 45%씩 나눈다고 하는데 15억에서 30억입니다. 어차피 리그 경기는 중계권료가 보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64강이 노팅엄에게는 중요한 경기고 당연히 뉴캐슬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타이밍 절묘하게 BBC에서는 뉴캐슬의 핵심 미드필더 토날리가 징계가 끝이 나면서 복귀하고 카라바오컵부터 출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 토날리 잊은 분은 없을 것 같은데 뉴캐슬이 지난 시즌 메디슨이 아닌 맘먹고 영입한 7천만 유로 몸값의 선수입니다. 개막전에서도 골도 넣으면서 분위기 제대로 탔는데 배팅 규정 위반 혐의로 10개월 출장 정지 징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뭐 중독자였대요. 아마 중독 치료도 받았겠죠. 이 선수가 제2의 피를로 같은 선수인데 뉴캐슬에 드디어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감각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에디아우 감독은 전보다 더 건강해진 상태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토날리가 노팅엄전에 출전을 한다고 해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뉴캐슬은 아직 부상자가 꽤 있습니다. 특히 주전급 보트만, 칼럼 윌슨은 토트넘 경기하기 전까지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뉴캐슬은 카라바오컵 토트넘 경기를 감안한 작전을 짜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팅엄이 뉴캐슬을 힘들게 할수록 토트넘에겐 유리하죠. 토트넘이 전력으로도 뉴캐슬보다 더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대부분 뉴캐슬보다는 더 순위가 높을 것을 전망합니다. 그런데 체력적 문제가 생긴다면 토트넘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죠. 쪼잔해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트넘이 뉴캐슬에게 2시즌 동안 진짜 처참했거든요. 4경기 1승 3패였습니다. 콘테 부하가
임시 감독하던 시절에 비참한 6실점까지 대패하기도 했고요. 엔지 감독이 홈에서 4득점 복수를 했는데 후반기에 토트넘 전술이 고장이 나면서 다시 4실점 대패를 겪었습니다. 토트넘이 거의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다행히 뉴캐슬에겐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토트넘의 3라운드가 쉬울 것 같냐? 아니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지난 시즌 토트넘은 왜 그랬을까 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도깨비 팀이라고 봐야겠더라고요. 그 말이 강팀이라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다크호스? 중간 정도 되는 팀이 강팀들에게도 한 방 먹일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토트넘은 지난 시즌 20승을 했는데 원정에서 승리가 7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원정 경기 승리가 자 한번 보십시오. 본머스, 버니, 루턴타운, 크리스탈 팰리스, 노팅엄, 체력 고갈 아스톤빌라, 셰필드였습니다. 강등된 팀 3팀 이긴 거고 강등되었다가 올라온 팀들 2팀 이겼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나 체력 고갈 아스톤빌라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긴 거죠. 상위권 팀 상대로는 이겨본 적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맨유, 첼시, 뉴캐슬 다 이게 무슨 다크호스입니까? 분명 사연은 다 있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한 번에 아스날, 리버풀, 첼시, 뉴캐슬을 연속으로 붙었던 게 가장 컸죠. 이때 한 번도 못 이긴 게 4위를 못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토트넘의 전술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던 시기. 그런데 토트넘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가 또 없는 건 지난 시즌 전반기는 강팀들 상대로 좋은 경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스날 원정에서도 비기고 맨유, 리버풀 모두 승리하고 홈에서 뉴캐슬 4득점 대승을 거뒀을 때는 토트넘의 주전 반더벤, 매디슨 빠지고도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토트넘이 체력 문제로 후반기에 문제가 생긴 거라면 이번 뉴캐슬전은 매우 좋은 경기가 될 것이고, 체력 문제야 다른 팀들 똑같고 전술이 노출되면서 상대 팀들이 대응할 수 있게 된 거라면 3라운드는 불안하게 봐야 합니다. 토트넘이 완전체로 나간다고 해도 같은 전술일 테니까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전술 문제로 보지 않고 선수들의 컨디션 문제가 가장 컸을 것이라고 봅니다. 손흥민, 메디슨, 비수마, 우도기 다 폼이 좋지 않았을 때거든요. 엔지 감독이 그때 유연하게 수정할 수도 있지만 엔지 감독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첫 시즌은 성적보다 선수들이 전술을 확실히 습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엔지 감독은 첫 시즌에 충분히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두 번째 시즌에 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건 똑같은 전술로 다시 38경기 치른다가 아니라 스쿼드를 강화시키고 유연함을 넣으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선수들 폼이 안 좋았다를 더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면 선수들이 경기를 보는 시야가 좁아지고 패스 정확성이 문제가 생기고 슈팅 정확도도 떨어지고 스피드도 떨어지니까 상대에게 쉽게 당하고 정신 못 차리게 되죠. 실제로 뉴캐슬에게 대패했을 때 코너킥만 무려 16개를 허용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공격 찬스를 많이 줬다는 겁니까? 점유율은 토트넘이 73%로 압도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실수가 나올 때마다 여지없이 좋은 찬스를 줘버렸다 보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때 토트넘과 뉴캐슬은 서로 반대되는 경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은 좁은 공간에서 만들어가려고 애만 쓰고 그러다 다 뺏기고, 뉴캐슬은 정말 쉽게 넓은 공간들을 활용하면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베르너가 당시 윙어로 출전하고 전반에 진짜 기회를 정말 많이 얻었는데 그게 먼저 득점했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그날따라 반더벤이 굴욕적인 불균형 쇼를 2번이나 선보였는데 수비는 공간이 좁을수록 유리하고 공간이 넓으면 생각하는 게 많아서 당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날 딱 그랬어요. 딱. 네. 자, 그러나 이번엔 다릅니다. 기대감 가져도 돼요. 토트넘이 뉴캐슬전 자신감이 붙은 건 경기 스타일 자체가 지난 시즌 후반기와 완전 다릅니다. 내려앉은 팀에게도 두들길 수 있다는 건 매우 매력적인 건데 지금 그게 되거든요. 양 사이드에서 휘젓기도 하지만 롱패스로 찬스를 만들고 중앙에서 키패스도 나오고 공격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그 다양한 공격이 통할 수 있기를 최소한 베르는 없잖아요. 양쪽 윙어 손흥민, 오드베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뉴캐슬전 승리로 본때를 보여주자. 이상 희수연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